이게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한의사 선생님이죠. CAB님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네. 한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원장님 영상 보고 이득을 보는 환자보다 어줍잖은 지식으로 걱정하고 판단할 환자가 더 많을 것 같다는 게 염려가 되네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항상 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 게 병이다라고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를 거면 차라리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되겠고, 내가 알고 판단하고 싶으면 제대로 알고 공부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어설프게 알 때예요. 그때 진짜 어설픈 몇 가지 지식, 단편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을 해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 그런 어르신들 말씀들이 저는 좀 맞다고 보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 그래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 말도 맞고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 말도 맞아요. 또는 아는 게 병이다. 이 말 다 맞아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모든 사람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현명해지는 건데 현실은 그렇긴 어렵다는 거죠. 내가 이럴 바에는 의대 가서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속지 않으려고 또는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하고자 한다면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당하고요. 제대로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가지 CT 자료나 정보를 드리는데 그 정보가 때로는 환자한테 독이 되기도 해요. 괜한 걱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느낌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뭐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 나 잘났어 내가 옳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이런 트릭을 한단 말이에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게 무조건 나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한테는 차라리 이렇게라도 보여주고 조금 위안을 삼아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다리면 좋아질 게 뻔하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하지 말라고. 근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막 오픈을 해버리면 그 불안함이 가중되는 수도 생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거를 이용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의사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을 개돼지로 봐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환자를 개돼지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어설프게 아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그 걱정과 이런 불안함을 표출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이런 단어를 쓰면서 불안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저도 상담하면서 생긴 버릇인데 이제 가끔 가다가 자녀분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분은 막 수술하고 싶어서 덤비고 엄마는 걱정돼서 막 말리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너무 걱정되시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기가 막 못생기고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무슨 암 같은 수술 아니잖아요. 성형수술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선택으로 하는 거지 이걸 안 하면 큰일 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걱정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걱정하면서까지 좀 좋아지려고 수술하려고 막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걱정돼 죽겠어요. 뭐 죽기도 한다는데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걱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한다고 그게 뭐 걱정이 없어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지방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지방에서 뭐 타고 오셨어요? 네, 기차 타고 오셨대요. 기차 사고 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잘 안 죽죠. 근데 사고 나면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서우세요? 그 때문에 걱정돼서 기차 못 타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동차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죠. 어머니 차 탈 때마다 걱정하세요? 아니죠. 근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그게 뭐, 아, 이게 이 정도구나, 라고 이렇게 편안해지나요? 뭐, 때로는 그런 말씀도 드려요. 어머님 파마하면 머릿결에 좋아요? 두피에 좋아요? 무조건 나빠요, 여러분. 근데 왜 하죠? 예뻐지려고.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머릿결 좀 상하는 거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마하고 머릿결 망가졌다고 막 속상해하고 화낼 거면 안 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게 뭐고 지키고 싶은 게 뭔지, 내가 그걸 조금 주고라도 이거 더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선택하는 게 수술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암 수술을 할 때, 암 수술은 굉장히 파괴적인 수술이에요. 멀쩡한 오장육부를 도려내는 수술이고요. 그런데 그 수술을 왜 하죠? 그 위험하고 파괴적인 수술을? 부작용도 엄청나죠. 왜 하죠? 살려고요. 죽음과 사는 거와의 가치 판단에서 사는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제 아무리 부작용이 있고 파괴적인 수술이라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성형수술은 죽고 사는 문제처럼 명확하게 극단에 있지가 않아요. 지금 60점인데 70점, 80점 되고 싶어서 위험성을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인 거죠. 그거를 누가 강요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요새는 분위기가 예전에는 암 걸렸다 그러면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빨리 수술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바로 다음 달에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수술을 막 밀어붙였어요. 요새는 세상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저 얼마나 살아요? 그래서 6개월 못 넘기실 것 같은데요.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수술하면 얼마나 살아요? 완치될 수도 있어요. 뭐 최소한 3, 4년은 더 사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 부작용 얘기 듣고서 저 그냥 남은 3개월, 6개월 편안히 살다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요새는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괜히 그 사람 불안함을 보이면 자칫 뭐 병원 실장이나 또는 의사들이 또 막 이렇게 해서 또 괜히 그 말에 혹해서 그럼 선생님만 믿고 할게요. 뭐 이런 뭐 부작용 진짜 없는 거죠? 정말 좋아지는 거죠? 이런 얘기 해가면서 수술대에 눕죠.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불안해서 계속 또 찾아보고 걱정되고 그래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술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